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5장인데 5장은 조금 지금까지 한 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CH4인 경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테트라헤드랄 타입으로 돼 가지고 있고 정삼면체로 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삼면체에 의해서 화합물이 구조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와 같은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4장까지 할 때는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연결돼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에서 했지만은 여기에 다른 작용기들이 들어갔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구조에 있을 때보다는 다른 구조가 됐을 때는 이게 요런 형태가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형태가 되느냐 입체 구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챕터 5장 그런데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이와 같은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좀 더 복잡한 화합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뭐 이 책 저자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강의를 위해서 박수를 치라는 소리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손을 가지고 이 손을 두 개를 합해 보세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바가지를 합하는 것처럼 포개지는 것처럼 포개지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음지, 중지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손이 합해지지가 포개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손과 이 손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 손과 구조는 똑같이 생겼죠. 방향만 다르죠. 그래서 화합물 중에서도 이런 화합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긴 화합물하고 이렇게 생긴 화합물이 서로 작용이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구조의 화합물을 써야 될 때 이와 같은 구조의 화합물을 쓰면은 약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합물을 만들 때 화합물을 이해할 때 입체적인 구조를 잘 활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입체적인 그 구조, 즉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5장에서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체 구조는 이와 같은 이게 손도 마찬가지가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거울 앞에서 보는데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들면은 거울 안에서도 오른손을 드나요? 본 적이 있나요? 다시 오늘 여러분들이 맞추고 나서는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거울 안에서는 왼손을 들게 되죠. 방향이 반대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는 그 거울을 보고 잘생겼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거울 안에 있는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와 같은 입체 이성질체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열이 나고 할 때에 아스피린을 먹고 하지요. 그래서 그거는 뭐 특별하게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렸을 때는 지금은 타이레론이나 아스피린을 먹을 수 있어요. 좀 더 어렸을 때는 대개 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그 약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해열 진통제로서. 그랬을 때에 이부프로펜의 구조는 정확하게 카이라는 이게 서로 다른 화합물입니다. 두 개가 섞여 있는 화합물을 여러분들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부프로펜은 한 가지 화합물은 해열 진통 효과가 있는 반면에 한 가지 화합물은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나 이것을 섞어서 두 배로 먹으면 되죠. 요거 한 개 먹어야 될 양을 이걸 섞어 가지고 전체적인 양은 두 배로 먹으면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나타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지금 우리가 접하고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스테레오 케미스트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익숙해져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이제 알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책에서 본다면은 그죠? 페클리텍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주목나무입니다. 주목나무가 이 정도 크려면 이미 뭐가 되나요? 100년 이상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주목나무는 오랫동안 되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공생하는 미생물하고 같이 살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도움을 줘가지고 이 텍솔나무가 이와 같은 페클리 텍셀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가장 좋은 항암제 중에 하나가 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가 그냥 뭐 자기가 자라면서 그냥 나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화합물들을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복잡한 구조의 화합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와 같은 스티로케미스트리가 아주 복잡한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 사람에게 아주 좋은 의약품이라든지 좋은 재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쉽게 우리가 사용한 입체 스티로케미스트리인 게 입체 화학에 관한 것들은 생각도 안 했지만 지금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셀룰로스하고 입체 스티로케미스트라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요 앞에서 했죠. 이와 같은 구조를 그릴 때에 이게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되나요? 지금 요 폼도 지금 체어폼하고 그 다음에 보트 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하면서 뭐가 되나? 액시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퀴토리얼 되는 거,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는가? 스티로케미스트리가 여기에 다 실제적으로는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을 해왔고 단지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물질들이 아주 복잡한 스티로케미스트리를 입체 화학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구나. 이것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구조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본다면은 여기서는 분명히 셀룰로스, 여기서는 스타치, 다른 화합물이죠. 여기서는 식물체 안에서 있는 물질들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밥이나 밀가루로 빵으로 먹는 물질들이라. 그런데 생긴 모양은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보세요. 요거 하나만 보고 요거 하나만 보고 요거 하나만 보고 요거 하나만 본다면 뭐가 되나요? 똑같은 화합물이야. 실제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것은 글루코스입니다. 이것은 글루코스가 되는 거, 이것도 글루코스가 되는 거, 이것도 글루코스가 되는 거, 이것도 글루코스가 물론 뭐 갈락토스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셀룰로스는 글루코스와 글루코스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스타치도 녹말도 전분도 글루코스와 글루코스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볼 때에 지금 이 연결은 그냥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는 뭐가 되나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엄격하게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4장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이것은 이퀴토리얼 하이드록시하고 이쪽에 있는 이퀴토리얼 하이드록시가 만나가지고 이서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면 이것이 1번이 되고 여기에서 본다면 이것이 1번 서로 혼동이 되니까 1', 요거는 4' 되겠죠. 그래서 1번과 4번 프라임 위치에 OH와 OH가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퀴토리얼로 돼가지고 있는 OH가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로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것이 셀룰로스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이렇게 옆으로 돼가지고 있다면은 이와 같은 스타치는 요게 이렇게 하는 여기 액시얼 이퀴토리얼하고 여기에 액시얼이 만나죠. 그럼 뭐가 되나 이게 수직으로 결합이 되는 거죠. 여기에 수직, 여기서 수직, 여기서 수직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뭐가 되나요? 이런 것들은 셀룰로스로서 뭐가 되나요? 우리가 대개 우리가 이런 같은 셀룰로스를 뭐가 되나? 파이브로스 섭취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에 뭐 이걸 먹으면 배는 부르겠죠. 근데 소화는 우리 몸속에서 되진 않으니까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 몸속에서 소화가 잘 되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몸에서는 이와 같은 결합을 끊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결합은 잘 끊어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가지가 큰 줄기가 하나가 있다면은 이것들은
이와 같은 그 스타치는 골격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한 나무라 생각한다면 뭐가 되나요? 군데군데에 이렇게 구멍들이 많이 있는 거죠. 구멍들이. 그럼 뭐가 되나? 엔자임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들어가서 끊어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소화가 잘 된다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는 거죠. 이것은 마찬가지. 근데 이것은 가지가 이렇게 많은 반면에 이와 같은 셀룰로스는 가지가 거의 없습니다. 가지가 없이 쭉 되는 거 일직선으로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지가 없이 일직선으로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다 뭐가 있네 지금 여기에서 있는 것들이 여기에 OH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나요? OH, 여기에 OH, 여기에 OH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보니까 뭐가 되나요? 하이드로겐 본딩을 잘 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층하고 요 층이 서로 하이드로겐 본딩으로 상당히 강한 결합이죠. 결과적으로 하이드로겐 본딩은 뭐냐 하면은 공유결합의 4분의 1의 힘의 세기를 가지고 해당되는 그 결합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쫙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가 되나 이것을 뜯어내기가 그 다음에 엔자임이 이것을 비집고 들어가서 여기를 잘라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합의 특성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보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이와 같은 것들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이와 같은 구조로서 아까 뭐였나요? 지금 스타치 구조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뭐가 되는가 하이돌리시스를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글루코스 형태로 이걸 자르는 것이 하나하나 잘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라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글루코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글루코스가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소화를 통해서 첫 번째는 이것은 이렇게 잘라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나요? 6개짜리 글루코스가 나중에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소화가 다 되게 되면은 한 18스텝 정도의 그 소화 과정을 거쳐서 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CO2하고 에너지만 우리 몸에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소화가 다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글루코스가 처음부터 우리가 글루코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먹고 그 다음에 가수분해 시켜서 우리가 글루코스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글루코스를 소화시켜 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화합물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응들도 해서 특별하게 그게 없으면은 그냥 소화를 다 시키면은 결과적으로 에너지하고 CO2만 우리 몸속에 남게 되는 거. CO2가 배출되고 나면 에너지는 우리 몸에서 더 건강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봐서는 셀룰로스도 이와 같은 구조인데 결합 방법이 다르죠. 결합 방법이 다르고 이것도 가수분해를 시켜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글루코스를 만들어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와 같은 층과 층 사이가 결과적으로는 하이드로겐 본드로 계속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분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행히 우리가 주위에 보는 소는 풀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죠. 그래서 소에는 이와 같은 것들을 분해할 수 있는 엔자임이 있는 반면에 우리 몸속에는 이와 같은 것들은 잘 분해를 하지만 이와 같은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상황은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은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지만은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문제는 뭐가 되나요? 식량 문제가 되겠죠.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와 같은 셀룰로스를 어떻게 쉽게 하이드롤리시스 가지고 그 다음에 글루코스를 만들어 주느냐. 이 과정만 잘 된다면은 뭐가 되나요? 획기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필요하겠구나. 물론 사람들 한 100년 전부터 이와 같은 연구들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이것을 상용화하는 기술들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우리가 생긴 모양은 똑같지만 비슷하지만은 이와 같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체적인 결합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아밀로즈 아니면 스타치, 팩틴 이런 식으로 구분이 하는 반면에 이런 것들은 셀룰로스로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와 같은 입체 구조를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하게 뭘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아이소모 이성질체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성질체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가 되나요? constitutional 아이소모, 그죠? 구조 이성질체 아니면은 structural 이성질체라고도 하는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나요?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컨피규레이션이 그래서 이제 형태 이성질체가 하나가 있었지. 형태. 자 여기서 이성질체 이것은 뭐였나요? 컨포메이셔널 아이소모. 지금 우리가 컨스티튜셔널 아이소모 구조 이성질체 했고 그 다음에 형태 이성질체 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형태 이성질체는 이런 상황이죠. 요 형태하고 이와 같은 이클립스 된 상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와 같이 스태그드 된 상태가 서로 다른 이성질체가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건 한 분자 안에서 일어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자를 분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4장을 마무리하면서 또 뭐가 있었나요? 이게 우리가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스 아니면은 트랜스 ANS 트랜스 이성질체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성질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네 그죠? constitutional 아이소모 그 다음에 conformational 아이소모 그 다음에 시스 트랜스 아이소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새로운 개념이 나오죠. 여기는 뭐냐 하면은 크게 분류를 할 때에 이성질체는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여기서 아이소모의 종류는 constitutional 아이소모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레오 아이소모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constitutional 아이소모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 그것은 다른 화합물이에요. 완전히 그죠? 그런데 이것은 스테레오 아이소모는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형태 이성질체는 뭘 하나요? constitutional 아이소모에 속하나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입체 이성질체 스테레오 아이소모에 속하나요? 이거죠. 이거는 서로 구조가 다른 거잖아요. 입체적인 구조가.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형태 이성질체는 크게 본다면 어디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4장에서 했던 시스 트랜스는 어디에 그럼 속하나요? 컨스티튜셔널 속하나요? 아니면은 스테레오 아이소모에 속하나요? 바꿀 수가 없죠. 우리가 시스하고 트랜스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뭐가 되나요? 여기에 스테레오 아이소모에 속한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아이소모의 수는 세 가지라면은 하나는 컨스티튜셔널 아이소모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테레오 아이소모 중에서 뭐가 되나? 컨포메이셔널 아이소모 그 다음에 시스 트랜스 아이소모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의미에서는 이것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입체적으로 구조가 다른 형태를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다르고 그 다음에 다른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 구조도 다르고 입체적인 구조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피지컬 프로퍼티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constitutional 아니면은 structural 아이소모라고 하는 반면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형태라든지 시스 트랜스라고 하는 형태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은 스테레오 아이소모 입체 이성질체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체 이성질체는 앞으로 좀 더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여기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입체 이성질체가 다른가 하면은 분자 자체가 다 3차원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입체 구조가 가능하고 그때마다 어떤 컨피규레이션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지금 이런 경우는 탄소의 숫자로 봐서는 동일하죠. 이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수식으로 봤을 때는 뭐가 되나 이중결합이나 고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은 탄소의 숫자는 같지만은 여기에 최환기가 2번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최환기가 3번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화합물이 구조적으로 다른 화합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이게 저 5 멤버 드링에다가 5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슬이 같아. 여기도 메슬. 그런데 방향이 항상 앞 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다운으로 돼 가지고 있느냐. 같은 방향일 때 우리가 뭐라고 하면 시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서로 반대 방향일 때 우리가 트랜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둘 사이는 뭐가 되나요? 이 둘 사이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컨스티튜셔널 아이소머 구조 이성결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둘 사이는 같아질 수가 없지요.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여기가 하나가 끊어져야 되겠죠. 끊어지면서 다시 연결이 되면 되는데 쉽지는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요 시스 트랜스 화합물은 뭐가 되나요? 큰 의미에서 스테레오 아이소머 즉 입체 이성결체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와 같이 손 모양을 가지고 손 모양을 거울에 비춰봤을 때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손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손을 포개보면 여기서 봐서는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죠?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마주 봐서도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같다면 이것이 포개져야 되는데 포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슈퍼임포시블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분자에는 이와 같은 구조로 전체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카이랄한 화합물이 있고 그 다음에 비카이랄한 에이카이랄한 화합물 즉 이렇게 카이랄 그 다음에 에이카이랄 이것이 이제 이거죠. 카이랄한 화합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비카이랄, 이제 에이카이랄 화합물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되나요? 오른쪽, 왼쪽이 이렇게 되지만은 실제로는 두 개를 포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포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손은 포개할 수가 없으니까 이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고, 양말 같은 경우는 포개할 수가 있으니까 같은 형태의 화합물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카이랄하다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되나요? 에이카이랄하다 아니면은 카이랄하다 아니면은 비카이랄하다 하는데 차라리 에이카이랄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빠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물 분자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물은 뺑뺑 돌리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화합물을 가지고 똑같이 되는지를 포개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는 포개지죠. 여기도 포개지죠. 그런데 여기로 봐서는 뭐가 되나요? 포개지지 않죠. 이런 화합물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지금 이 화합물은 볼까요? 이 화합물은 여기서 이렇게 포개면은 이 두 개 포개졌죠. 이 두 개 포개졌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화합물, 포개질 수 있는 화합물하고 포개질 수 없는 화합물하고의 차이는 똑같은 점은 뭐냐면은 탄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탄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포개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포개질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요? 포개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4개 중에 요 2개가 같으면은 4개 중에 이게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그룹이 들어갈 수가 있죠.
네 개의 그룹이 들어가는데 요 그룹하고 요 그룹이 두 개가 같은 그룹이 있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포개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 탄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에 정삼연체 탕소에 그죠? 테트라헤드럴 sp3 카본에 네 개의 취항기가 붙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네 개의 취항기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종류가 다 다를 때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종류가 다 다를 때 거울상에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되겠죠. 거울상에서 본다면 이것이 같을 수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포개 보면은 두 개는 포개지는데 여기 두 개는 포개지는데 어디로 갔나요? 두 개는 포개지고 그 다음에 두 개는 안 포개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아까 양말처럼 포개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탄소 분자가 네 개의 취항기가 있는데 두 개만 같으면 언제든지 포개진다는 이야기예요. 두 개가. 그런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두 개가 같은 게 하나도 없죠. 다 달라.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거울상에서 마주보고 있는 물질들은 이렇게 해서 포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5장에서 다루는 것은 지금까지 다루었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루었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죠?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탄소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서로 다르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을 좀 가지고 놀아보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스테레오케미스트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네 개가 다 다르면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요게 두 개, 여기에 있는 두 개는 포개질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두 개는 포개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둘 사이에 거울에서 요 마주보고 있는 요 사이를 우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네이셔머라고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네이셔머는 우리말로 해주게 되면 이거든요. 그죠? 거울상 이승률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거울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봤지만은 이제는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거울 안에 있는 모습하고 내 모습은 실제적인 내 모습은 뭐가 되나? 이승질체 사이다. 어떤 이승질체? 거울상 이승질체의 사이요. 조금 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네이셔머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거울상 이승질체는 왜 그런가 하면은 특별하게 요 탄소가 다 있는데 특별하게 탄소가 네 개로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다 다른 화합물로 돼 가지고 있을 때에 이와 같은 거울상 이승질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요 탄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은 테트라헤드랄 삼연체가 되죠. 스테로제닉 센터, 입체적인 뭐 센터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해주게 되면은 카이랄 센터,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카이랄 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여기서 뭐가 되나요? 카이랄 카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에 A 화합물하고 B 화합물은 거울상 이승질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울상 이승질체는 포개질 수가 없죠. 그럼 이것은 A와 B는 서로 다른 화합물이죠. 그런데 거울상 이승질체는 재미있는 것이
허울상 이성질체는 물리적인 성질이나 화학적인 성질이 같다는 것이죠. 물리적인 성질이나 화학적인 성질이 같다는 이야기는 이 두 개가 섞일 수는 있죠. 이 두 개가 섞일 수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나요? 이 두 개가 섞여 있어. 근데 두 가지가 다 물리적인 성질이나 화학적인 성질이 같아. 그럼 뭐가 되나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분리가 안 돼. 왜냐하면은 이 두 가지 성질이 물리적인 성질이나 화학적인 성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입체 이성질체나 다른 구조 이성질체, 시스 트랜스, 그 다음에 구조 이성질체 이런 것들은 다 물리적인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한데,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가 가능한데 이것들은 분리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분리할까가 또 고민이 많이 되겠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완전히 여기서 요 화합물까지만 끝쳐가면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화합물에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붙어 있다면 분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여기에서 카이랄하고 그 다음에 에이카이랄하고 그 다음에 이 거울면이 있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두 개가 같은 화합물들은 뭐로 세울 수가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다른 것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세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되나요? 시메트리가 되는, 대칭이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카이랄리티가 없다. 그 다음에 두 가지 화합물이 동일하다. 하지만은 이와 같이 대칭이 안 되는 화합물에, 비대칭 화합물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화합물이 서로 다르다, 카이랄하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메트릭 하냐 아니면은 에이시메트릭 하냐를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시메트릭한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카이랄리티가 없다, 에이카이랄하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카이랄하다 됐나요? 거울상에서 마주보고 있는 형태는 서로 다른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엄격하게 분류를 한다면 거울상 이성질체고, 좀 더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것이 이넨시오무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스테레오제닉 센터를 했는데, 스테레오제닉 센터를 우리말로 해주게 되면 그냥 입체, 발생 중심인데 뭐 쉽지는 않죠. 우리가 중국에 가면 모든 것이 무슨 중심 하는데 센터라는 의미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스테레오제닉 센터로 하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결과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모든 탄소에 다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는 뭐가 되나? 탄소가 H가 3개가 동일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2개가 동일하죠. 여기도 2개가 동일하죠. 여기가 2개가, 여기가 3개가 동일하죠. 그럼 이것은 뭐가 되나요? 2개 이상이 동일하다는 이야기는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입체 발생 중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4개가 되나요? 4개가 다 다르나요? 우선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게 되겠죠. Br. 그 다음에 H. 같지 않지요? 그 다음에 여기로 봐서는 뭐가 되나 지금? 여기로 봐서는 C로 봐서는 요 CH 같죠? 근데 끝까지 가보면 여기에 CH3, 여기는 CH2. 그럼 뭐가 되나?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요 탄소는 4개의 서로 다른 취환기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4개의 서로 다른 취환기가 있는 것을 뭐가 되나요? 요 탄소를 뭐가 되나요? 요 탄소를 스테레오제닉 센터라고 해주자. 그죠? 스테레오제닉 센터라고 해주고, 이것을 스테레오제닉 센터 아니면은 뭐가 되나요? 카이랄 센터 아니면은 뭐가 되나? 이것을 카이랄 카본으로
되죠. 왜?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요 C, H2, 여기는 CH3, CH2, CH2, CH3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두 개가 같고 세 개가 같지만 이것은 네 개가 다 달라. 그래서 그런 화합물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카이랄 센터, 카이랄 카본 아니면 뭐가 되나 스테레오제닉 센터라고 불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지금 프락토스 결과적으로는 글루코스에서 프락토스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근데 프락토스에서 본다면은 카이랄 센터가 지금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됐죠? 자, 이 중에서 탄소가 카이랄한 탄소를 찾아보세요. 몇 개가 되나요? 카이랄한 탄소는 여기에서 카이랄한 탄소는 지금 이것은 두 개라서 안 되지요. 여기 두 개가 같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개라서 안 되죠. 그럼 뭐가 되나? 카이랄한 탄소는 몇 개가 있나요? 이게 세 개가 카이랄한 탄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요거는 에피드린이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가 마약이라고 분류하는 물질도 요 비슷하게 생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와 같은 벤젠고리가 카이랄 센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여기에 스테로제닉 센터가 한 개,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건 또 있을 수가 없죠. 여기 탄소가 뭐가 되나 H가 이렇게 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세 개 같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개, 에피드린은 두 개의 카이랄한 탄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열제로 쓰이는 이와 같은 다본이라고 하는 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합물은 이 구조와 카이랄 센터를 본다면은 여기가 한 개가 있고 여기가 한 개가 있죠. 이게 똑같은 페닐 아니죠. 이것은 페닐이지만 이것은 벤질이 붙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서로 다른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네 개가 서로 다르면은 모두가 다 결과적으로는 카이랄 센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네 개 중에서 두 개가 같다, 세 개가 같다. 그것은 카이랄 센터 아니면 스테로제닉 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화합물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은 알코올 화합물이 있어. 그렇다면 이 화합물은 이것이 거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울에 보는 거하고 똑같이 봤을 때 이 거울을 비춰봤을 때 여기가 동일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동일하죠. 그럼 뭐가 되나요? 실제적으로 거울에서 마주보고 있으면 이것이 같은 화합물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화합물이라는 거 알았죠? 그럼 이것은 뭐가 되나요? 서로 포개보면 같은 화합물이 되는, 안 포개지면 같은 화합물 아니죠. 이런 경우는 포개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요 둘 사이의 관계는 거울에서 마주보고 있는, 그래서 거울상 이성결체, 이네이쇼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알라닌이라든지 아미노산들이 다 이네이쇼모 관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이쪽으로 돼가지고 있는 거, 하나는 이쪽으로 돼가지고 있는 거가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브로모 헥센에서 여기가 1, 2, 3, 4, 5, 6 이렇게 되면 뭐가 되나요? 3브로모 헥센에서 요 두 가지 화합물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죠. 이와 같이 그럼 이것도 아미노산, 이것도 아미노산. 우리가 분명히 다르다고 했는데 이름은 아미노산. 여기는 뭐가 되나요? 3브로모 헥세인. 여기는 3브로모 헥세인.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뭘 붙여줘야 되겠나요? 앞에다가 아까 우리가 시스 트랜스를 붙여준 것처럼 여기도 뭐가 되나요? 시스 트랜스를 붙여준 것처럼, 그렇다고 시스 트랜스가 아니죠. 뭔가 붙여줘가지고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걸 이제 찾아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하느냐 하면은 대부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씁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맨 처음에 우리가 쓴 것은 D하고 그 다음에 L. 그죠?
이런 걸 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주로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많이 쓰고, 유기화학에서는 R 아니면은 S 이런 폼. 그럼 하나는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하나가 R3 브로모 헥세인. 이것은 뭐가 되나요? 다른 하나는 S 브로모 3 브로모 헥세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고, 여기서도 뭐가 되나? D 알라닌 아니면은 L 알라닌 아니면은 R 알라닌 아니면은 S 알라닌 이런 식으로 DL로 구분을 해주든지 이와 같은 RS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줘야 되지. 지금 이렇게 해놓고 뭐가 되나요? 이네시움으로 해놓고 이름을 똑같이 알라닌으로 불러주고 그 다음에 3브로모 헥세인으로 불러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되나요? D폼과 L폼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R폼과 S폼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자연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고리화합물에 있어서 스테로제닉 센터도 실제적으로는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를 봅시다. 여기에서 본다면은 요 의미는 여기가 실제적으로 수소가 하나 생략돼 가지고 있는 거죠. 표시를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탄소로 봤을 때는 수소고 메스를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에 CH2, 여기는 CH 다르죠. 그러면 요렇게 갔을 때에 하나의 저항기로 본다면은 이번에는 요렇게 갔을 때에 하나의 저항기로 본다면은 다르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결과적으로 요 그룹 그 다음에 수소까지 있으니까 네 개가 다 다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것은 스테로제닉 센터다, 카이랄한 센터다, 그죠? 어느 탄소에서 여기가 1번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 되겠죠. 그러면 3메틸사이클로헥센, 그죠? 이름을 헥신이 되겠죠. 헥신이 되는데 이와 같이 카이랄 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뭐가 되나요? 이런 경우도 이거하고 같죠. 그런데 여기에 H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CH2, 여기서 CH2, 똑같죠. 그럼 뭐가 되나? 이 그룹과 이 그룹이 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되나? 이것은 카이랄 센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같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것은 이 화합물은 카이랄 센터가 없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이 화합물은 요 화합물하고 요 화합물은 서로 거울상에서 마주보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울상 이승일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가 어떤 약효가 있다, 활성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다, 뭐 많은 활용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로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그 다음에 활성이 강한, 바이올로지컬리, 생물학적으로 활성이 강한 분자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분자들은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 뭐를 가지고 있는 건 스테로제닉 센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카이랄 센터를 다 가지고 있다. 입체적인 구조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개가 다 다른, 지환계가 다른 탄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이 화합물, 탈리도마이드. 이 탈리도마이드는 아주 유명한 화합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다면 이 탈리도마이드가 이 거울에서 마주보고 있때 이와 같은 형태가 두 개가 가능하죠. 이 둘 사이는 뭐가 되나요? 이 둘 사이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카이랄 센터가, 여기에서 카이랄 센터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 다르죠. 그럼 카이랄 센터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이 둘 사이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네시움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이네시움 관계라는. 그런데 1960년대 초에, 60년도 초반에 이 약이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냄새를 못 만든다든지 메스꺼움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도 그랬고.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탈리도마이드를 먹으면은 이 탈리도마이드를 먹으면은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은 메스꺼움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약을 먹은 사람들이, 임산부들이 약을 먹었겠죠. 그런데 좋은 효과는 봤어. 그런데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을 때에 아기의 전 세계에서 거의 한 10,000명의 10,000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대부분 그 신생아들이 뭐냐면은 이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게 없는 형태의 신생아들이 태어난 게 되고요. 그래서 또 세계가 또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서. 그래서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약을 팔 때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팔았고, 그 다음에 그 약을 먹었고, 그 다음에 그 약을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카이랄 센터가 정확하게 있는데 이 화합물, 두 가지 화합물은 인엔시오모 관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화합물 중에서 이 화합물은 이와 같은 거울상 이성결제는 뭐냐 하면은 메스꺼움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는 반면에 이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뭘 하는가 하면은 DNA를 건드려 가지고 새로운 DNA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유전인자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팔이나 다리가 없는 신생아를 만들게 됐다는 그런 것을 아주 충격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화합물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활성이 좋은 화합물을 만든다든지 요즘같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제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화합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카이랄 센터를 잘 봐가지고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것들을 언제든지 반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카이랄 센터가 지금부터가 중요하구나가 아니죠. 자, 우리는 항상 뭐가 되나요? 항상 이와 같은 설탕을 많이 먹고 하는데 설탕에 카이랄 센터가 몇 개 있나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9개나 있는 거죠. 상당히 우리는 카이랄 센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은 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먹은 우유라든지 아니면 탄수화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탕이라든지 모두가 다 카이랄 형태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카이랄 센터를 생각하지 안 하고 먹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5장을 시작하면서 뭘 했나요? 패클리텍실이라고 했었죠. 텍솔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다른 트레이드 네임으로서는 텍솔이라고 합니다. 텍솔은 지금까지 알려져 가지고 있는 엔티캔서 에이전트로서는 가장 좋은 항암제입니다. 항암제고 항암치료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은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카이랄 센터가 몇 개가 있나요? 여기서 카이랄 센터를 우선 여기서 본다면은 카이랄 센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빠진 게 있나요? 11개의 카이랄 센터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맞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약효가 나타나지, 이것이 어느 한쪽이 틀린다면은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처럼 여기에 요 구조하고 요 구조가 다른데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카이랄 센터가 지금 11개나 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컨트롤 해 주려면 쉽지는 않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우리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복잡한 화합물은 어디에서 아까 만드는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만들어지지만은 이 화합물은 실제적으로는 공장에서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험실에서는 몇 군데 만들어진 곳이 합성이 된 곳이 한 5, 6군데가 있고 제 자신도 옛날에는 이것을 합성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너무 복잡해서 포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만들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뭐가 되나요? 나무에서, 식물에서, 자연에서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복잡한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설탕도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어디든지 가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공장에서 만든다면 이것을 가지고 만든다면 상당히 어려운 프로젝트가 되겠죠. 대부분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얻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값싸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카이랄 센터가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든다면은 복잡한 정도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나지만은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장화 시켜서 생산하고 싶지만은 그 기술이 너무나 복잡해서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약물을 통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사고가 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설파제에 많이 사용했던 이와 같은 설파닐 아마이드, 이마이드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뭐냐면 신부전증을 일으켜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사용이 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크로람페니콜이라고 하는 그 항생제들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항생제를 자꾸 복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빈혈 환자, 빈혈을 이해된다든지 아니면 유전 체계를 손상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항생제로서의 역할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는 부수적인 빈혈 유발을 한다든지 유전체를 손상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났던 거, 그 다음에 지금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서 이야기한 1961년도에 탈리도마이드에 의한 기형아가 10,000명 이상이 생각이 됐죠. 그게 태어나게 돼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 화합물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합물은 진정제로 쓰이고 이와 같은 화합물은 기형을 유발시키는데, 아까 우리가 그랬죠. 이것을 거울상 이성질체인데 이제는 분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R 탈리도마이드, 그 다음에 탈리도마이드는 S 탈리도마이드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R 폼은 이와 같이 진정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S 폼은 이와 같이 기형을 유발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하다가 뭐가 되나요?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했다가 세계적으로 너무나 문제를 많이 일으킨 의약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탈리도마이드에 의해서 이와 같은 사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안타까운 사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기약, 그죠? 판피린이라고 하는 이게 화합물인데, 페닐프로파놀아민 PPA가 들어가지고 있는 화합물인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화합물이 들어가지고 있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화합물을 지금은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화합물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출혈성 뇌졸중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 신문에서 나오는 것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판피린을 많이 사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가 하면 이걸 뽑아내 가지고 그 다음에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거기서 마약이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몰랐지만 이제는 화학을 좀 배우고 나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도 이렇게 본다면은, 어느 사람이 계속해서 판피린을 많이 사가지고 간다. 뭐 그 사람들은 정말 감기가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것은 이 약을 확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다가 다른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마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탈 메스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메스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봤던 구조하고 비슷하죠. 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여기에 보면 이게 페닐에, 그 다음에 CH2에 여기에
NH의 메슬 그룹, 그 다음에 C에 요 카이랄 센터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게 두 가지가 보면 카이랄 센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S에 그 다음에 암페타민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메스 암페타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게 되는데 이 화합물이 혹시 이런 화합물들을 히로뽕이라고 들어봤나요? 히로뽕.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은 힐로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말이냐면 힐로폰, 기분을 업시켜주는 물질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 발음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냥 히로뽕으로서 하는 것인데 그 구조가 이런 구조로서 이루어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서 있게 되는 것이고 이 구조를 가지고 쉽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런 구조들은 여기에서 에피드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슈도 에피드린을 통해 가지고 한두 단계를 거치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에피드린을 이렇게 생긴 게 에피드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OH를 클로네이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잘라버리고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CH3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민 있죠? 아민의 메실레이션 돼가지고 있는 형태는 뭐가 되나요? 메스 암페타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약성 힐로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실험실에서 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죠. 그런데 그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제재는 가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런 이야기들을 잠깐 하고 넘어가면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세계적인 어떤 쇼킹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멜라민이라고 하는 화합물입니다. 멜라민은 이렇게 구조가 생겼어요. 6고리 구조에 그 다음에 아민이 여기에 4가 있는 거.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화합물들을 이와 같은 멜라민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많이 쓰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멜라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멜라민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1834년에 이와 같은 리비 냉각기를 만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은 산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하면 우리가 대개 여기와 같은 멜라민을 화합물을 여기에 CH2OH를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수지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많은 것들을 다 우리가 이와 같은 멜라민을 가지고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또 엉뚱한 데 쓰는 사람들이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머리에 엉뚱하게 쓴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2007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고양이라든지 개 사료, 애완견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료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료를 먹은 애완견들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콩팥 안에서 뭐가 되는 이와 같은 결정이 삭출이 된 거죠. 그러면 콩팥 안에서 결정이 삭출이 되면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 막 어떤 고통을 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손상을 시키게 되겠죠. 그러면서 통증이 있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 보게 되니까 키드니에 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양을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이것들이 있으니까 키드니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이 통증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거죠.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통증이 어디에서 왔겠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통증이 조금 넘어가면 이겁니다.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가 있겠나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분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유를 통해서 분유를 만들고 분유를 통해서 세계 각지에서 애완간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먹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유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뭐가 되겠나요? 우유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우유가 진하다, 그 다음에 묽다 하는 것은 그 안에 아미노산의 수가 단백질이 어느 만큼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단백질은 우리가 아미노산으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표가 나는 것은 아미노산이 있다는 이야기는 N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질소의 수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유의 품질을 결정을 해주게 되는 것인데 머리가 나쁜 쪽으로 좋은 사람들이 뭐가 되나요? 우유에다가 이것을 섞는 거죠. 뭐 괜찮죠.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섞어서 우유를 하면 뭐가 되나요? 우유에 물을 타도 괜찮죠. 그렇게 해서 우유를 많이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는 그 우유를 사가지고 분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다 수출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분유들이라든지 이와 같은 제품들이 애완견이 먹었을 때 어떻게 되나 이와 같은 키드니에 이런 걸 유발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런 일이 있게 됐죠. 그런데 좀 더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머리를 좀 더 쓴 게 뭐가 되는가 뭐 이것을 어린아이들이 먹는 밀크에다가 넣기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어린애들이 이것을 먹고 계속해서 우는 거죠. 우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나이트로젠 수를 높이기 위해서 질소의 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피해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캣에서 고양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나요? 어린 아이들의 이게 콩팥 안에서도 키드니 안에서 이와 같은 결석들이 생기니까 얼마나 그 통증이 심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화합물은 아까 입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활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화합물이지만은 다른 용도로 나쁜 용도로 쓰게 됐을 때도 많은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화합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제 아직까지 이번 시간에 해결을 하나 해야 될 부분이 거울상 이성질체까지는 왔지만 거울상 이성질체를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가 정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정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한 사람들이 칸 잉골드 프릴로그라고 하는 세 사람이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화합물에 어떤 그 거울상 이성질체를 서로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그렇게 이제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칸 잉골드 프릴로그 룰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입체 발생 중심이 그리고 스테로제닉 센터, 카이랄 센터가 있는 화합물은 배열이 다르다는 것을 찾아낸 거죠. 자, 첫 번째 다른 것은 뭐냐면 네 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에 이 세 사람이 한 일이 탄소의 취환기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주자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되는 우선순위는 무슨 순위겠나요? 무슨 순위가? 왜?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질량 차이죠. 질량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크죠? 그 다음에 크죠? 그 다음에 크죠. 질량이 큰 쪽을 우선적으로 번호를 매겨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질량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여기서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은 맞아요.
맞는데 결과적으로 여기는 CH2까지는 같지만 여기는 H가 연결돼 가지고 있고 여기는 메실 그룹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이것을 비교할 때는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요 끝까지 갔을 때, 같느냐, 다르느냐. 그럼 이것은 이렇게 하고 요것은 서로가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뭐가 되나요? 이럴 때 카이랄 탄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카이랄한 탄소는 몇 개가 되나요? 카이랄한 탄소는 요것은 아니죠. 요 탄소 하나만 카이랄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름을 붙여줄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탄소로 봐서는 4개가 다 달라. 가장 큰 그룹이 어떤 그룹이 되나요? 가장 큰 그룹이 여기서는 C죠. C. 여기서는 뭐가 되나? O. 여기서는 C. 그럼 이게 1번이 되겠죠. C보다는 O가 더 크니까. 그죠? 그런데 C와 C 중에서는 이것은 CH3고 여기서 CH2, CH3니까 요 C는 요 C보다는 이게 더 크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이게 1번이 되고 요게 2번이 되는 거죠. 그럼 자동적으로 이것이 3번, 이것이 4번 이렇게 순서를 딱 정해 놓는 거죠. 순서를 정하는 까지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까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물론 뭐 이것이 동위원소가 됐을 때에 우선순위가 어느 게 있느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중성자가 더 있으니까 더 있는 것만큼 쳐주자는 거죠. 그럼 우선순위는 이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으로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룰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카르보닐이 있을 때 CO 이중결합이 있을 때 뭐냐면 이것은 CO가 한 개, 두 개로 있는 것으로 쳐주자는 거죠. CO가 요것이 이와 같이 카르보닐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CO가 한 개 있고 또 한 개 더 있다. 두 개를 쳐주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처럼 C와 C의 결합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카운팅을 해주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뭐가 되나요? C와 C의 결합이 한 개, 두 개, 세 개 있는 것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정해놓고, 그죠? 규칙을 정해놓고 이름을 지어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본다면은 지금 우선순위는 지금 여기에서 BR, 그러니까 이 탄소에서 바로 인접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BR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CL이 크죠? 그 다음에 요거 C가 되죠? 3번. 여기서 4번을 정해졌고 여기서도 우리가 크기를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탄소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까지가 보면 똑같죠. 그런데 이 다음을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도 이 다음을 보면서 어느 탄소가 큰지 작은지 하는 것이고 여기서 당연하게 보게 되면 여기서 바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O, 여기는 C죠. 그럼 여기는 O가 1등이고 그 다음에 C 중에서 여기는 뭐 CO가 있는데 여기는 아까는 뭐였나? 이게 두 개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CO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는 셈이니까 이게 더 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요 탄소가 2번 탄소,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3번, 요게 4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호를 매겨주자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RS를 어떻게 이제 정해주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A, 그 다음에 B로 이렇게 쓸 수 있지만은 뭔가 지금 이름은 부탄 투올인데 이 구조에 따라서 이름이 여기에 앞에 붙어야 될 게 있게 되겠죠.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해주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하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 하는가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자, 이렇게 했을 때에 O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요 C 같지만 여기로 봐서는 요게 더 크죠. 2등, 3등, 4등까지 딱 정해진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항상 탄소에 4개까지 되니까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카이랄 센터가 여기에 하나가 있는데 요 카이랄 센터에는
요게 붙어 있고 요게 붙어 있고 요게 붙어 있고 요게 붙은데 서로 네 개가 다르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것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은 두 가지 화합물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한 것까지는 여기가 1번, 여기가 요 탄소가 2번, 3번, 4번까지 정했어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1번, 2번, 3번, 4번. 근데 두 가지 A 화합물하고 B 화합물하고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겼죠. 1번과 4번도 위치가 다르고 2번과 3번도 여기서는 3번, 2번, 여기서는 2번, 3번, 여기서는 4번, 1번, 여기는 1번, 4번. 뭔가 다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찾아내는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A와 B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찾아내 줄 수가 있게 되겠나요? 방법은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기준으로 하고 이게 지금 정사면체가 돼가지고 있죠. 정사면체가 돼가지고 있어. 정사면체가 돼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상당히 우리가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반대로 이렇게 됐죠. 요 반대로 여기는 수소를 보내는 거죠. 그럼 수소가 보이지 않죠? 여기서는 수소가 보이잖아.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수소가 여기에 있는 것들이 1번, 2번, 3번 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화합물에서는 뭐가 되나요? 1번, 2번, 3번이 돼가지고 있죠. 요 상태에서는. 지금 요걸로 가지고 구분하기는 뭔가 좀 다른데 어떻게 구분점을 찾는가를 봤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와 같은 입체 구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서 가장 작은 수소가 맨 뒤로 가도록 해놔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1번 어느 게 더 큰지 1번, 2번, 3번인지 1번, 2번, 3번인지 1번, 2번, 3번인지를 결정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된 거잖아요. 결정이 됐어.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뺑 돌려보는 거죠. 여기서 뺑 돌려보는 거죠. 순서대로. 그럼 이건 이리 돌아가죠. 이건 어디로 돌아가나요? 이것은 이렇게 돌아가죠. 가만히 보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뭔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정해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선물로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선물이 뭐가 있나요? 좋은 선물. 자동차를 선물 받았어. 자동차를 선물 받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요? 핸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핸들은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면 많아요. 이 핸들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되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 어떤 화합물에서 카이랄 센터가 있는 화합물에서 수소를 맨 뒤로 보내고 이것을 여기에서 1번, 2번, 3번으로 되는 화합물을 1번, 2번, 3번으로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가 되나요?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화합물을 우리가 시계 방향이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우리가 R 아이소모라고 하자. 그죠? 됐죠? R 아이소모. 그 다음에 이것은 뭐가 되나? 시계 반대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S 아이소모라고 하자. 그럼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 이렇게 화합물을 봤을 때는 그렇지만 핸들로 봤을 때는 이것이 맨 뒤로 되겠죠. 축으로 돼가지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리느냐 왼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나요? R 아이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S 아이소모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이 화합물로 왔습니다. 이 화합물로 왔어요. 이 화합물 와가지고 이것은 맨 뒤로 보냈어. 맨 뒤로 보냈죠. 여기서 맨 뒤로 이렇게 보내놨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핸들을 잡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핸들 축이 되겠죠. 그럼 뒤로 가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어. 오른쪽으로 돌리면 뭐가 되나? 이것은 R. 그 다음에 이 핸들이 왼쪽으로 돌렸어. 순서대로 하면 이쪽으로 돌아가. 그럼 뭐가 되나? S 되는 거죠. 그럼 이 화합물의 이름은 뭐가 되나? 정확하게. 여기서 1번, 아니죠.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그럼 뭐가 되나? 지금. 이게 부탄이죠. 부탄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서 2번에 알코올이 있어. 그래서
부탄 투올이 돼. 부탄 투올이 되는데 이 알코올이 우리가 여기서 카이랄 센터가 있고 요 알코올은 요것을 뒤로 보내고 순서대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돌아갔어. 그럼 이거는 뭐가 되나? R 부텐 알코올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이 왼쪽으로 돌아갔어. 이것은 뭐가 되나요? S 부텐 알코올이 되는 거죠. 이 둘 사이는 거울상 이승질체 이레니시움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요? 거울에서 바라봤을 때 거울 안쪽에 있는 모습하고 거울 바깥에 있는 모습이 있는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있는 화합물들이 많고, 그 다음에 카이랄 센터가 있는 화합물들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분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칸, 잉골드, 프릴로그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맨 처음에 제안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4개를 서로 다른 탄소를 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1번, 2번, 3번을 정하든지, 우선순위로 하면 되겠죠. 이것이 1번, 2번, 3번을 정하든지. 그래 놓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수소를 가장 작은 것을 4번이, 수소가 꼭 4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수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메슬이라도 다른 그룹에 비해서 이것이 가장 작으면 메슬 그룹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든지 카이랄한 탄소는 4가지가 달라야 되고 4가지가 다 다른 데 있어서 가장 작은 놈을 뒤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1번, 2번, 3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느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느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R과 그 다음에 S로서 구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화합물들을 이제는 정확하게 그냥 S부탄 투올의 이네시움 관계다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우리가 R 부탄 투올 그 다음에 S 부탄 투올 하면 정확한 이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생긴 화합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이렇게 생긴 화합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돌려주게 되면은 가장 작은 놈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는 행태를, 지금 이것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뒤로 돌려줘야 되겠죠. 뒤로 돌려주면서 결과적으로 해주게, 이것이 맨 뒤로 가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번에서 2번, 3번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R 아이소모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서는 요 위치하고 요 위치가 지금 바꿔됐죠.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요? 7번 뒤로 들어가는 방법이죠. 7번 뒤에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주게 되면은 가장 큰 1번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럼 이 화합물은 결과적으로는 Si소모다. 그래서 모든 카이랄 센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은 운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느냐, 왼쪽으로 돌아가느냐,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럼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은 결과적으로는 R폼, 왼쪽으로 돌아가면은 S폼으로서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름을 지어주면은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는 뭐가 되나요? 여러 가지 분자 복잡한 화합물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카이랄 센터,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뭔가 다른 형태로, 실제적으로는 거울에서 마주보고 있는 것을 다른 화합물인데 같은 화합물로 이름을 불러줄 수가 없으니까 앞에다가 전미사에다가 뭐가 되나요? 접두어에 다른 이름을 붙여주는데 뭐가 되나? 지금 오늘은 뭐까지 했는가? R과 S를 붙여주는 방법. 그 다음에는 또 D와 L을 붙여주는 방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화합물에서 정확한 이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다음 단계로 카이랄 센터가 한 개만 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한 개 이상, 2개, 3개 있을 때는 또 이게 또 어떻게 해주느냐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는 그때는 보면은 부분적으로 입체가 같고 부분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분 입체 이승결제, 즉 다이에스테로 아이소모에 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아래서는 정하되 이것을 또 카이랄 센터가 좀 더 숫자가 많은 데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지, 부분 입체 이승결제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